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현빈님은 뭐 이렇게 이동을 하고 계신가 봐요. 어, 네. 그 다들 아직 직장에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집이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선은 그 10기 완주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 고생한 스스로에게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우선은 저희 그 블로그 챌린지 같은 경우는 그 얘기 드렸듯이 21일 동안 이제 서로 챌린지 동기들 방을 만들어서 서로 공감 댓글 하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21일 동안 완주를 하시면 완주한 성공 기념으로 제가 무료로 코칭을 하고 있고요. 1대1 10으로 해서 저희가 코칭을 진행하는데 방식을 먼저 알려드리면 이제 한 분당 뭐 최대 15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코칭을 해요. 그래서 전반적인 블로그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글 하나 주신 링크를 보고 그 글에서의 문제점이나 피드백할 것들을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 하나 받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 블로그 링크를 저한테 여기에 이제 올려주시면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거 제일 잘 쓴 것 같아 라는 글을 하나 올려주시면 그걸 기반으로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쓰신 뭐 업무와 관련된 글 또는 이걸로 뭐 어떤 결과를 만들고 싶은 글 이런 거 위주로 이제 하나씩 링크를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명예전당 방에서는 이렇게 코칭했던 영상들을 녹화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동의를 구하고 녹화본을 제공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줌 녹화본으로 제공하면 얼굴이 같이 노출이 되기는 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외부에 뭐 공식적인데 노출하거나 이런 자료로 쓰는 건 전혀 없고 다 이제 저희 명예전당 방에 있는 내부적인 인원들만 서로 공부하는 목적으로 비공개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분들이 노출하거나 외부에 유출하거나 이런 거는 하실 수 없고 내부적인 공부 자료로만 사용한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 얼굴 나오는 거나 이런 것들이 번거롭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자체적으로 카메라를 끄고 이제 소리만 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 판단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코칭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코칭해드릴 박재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신 순서대로 저희가 보통 하는데요. 이제 아까 전에 먼저 와서 기다려주신 분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현미님이 먼저 오셨나요? 1890님, 현미님 뭐 이렇게 먼저 들어오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순서대로 링크를 좀 올려주셔야 되는데요. 그 핸드폰으로 줌 그 채팅창에 링크 보내실 수 있을까요? 어려우시면 그냥 카톡에 보내셔도 돼요. 명예의 전당 방으로. 네. 줌 사용이 처음이신 분들도 있다고 해서 만약에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저한테 그 카톡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명예의 전당 방에 올려주셔도 돼요. 그래서 올려주시면 그거 기반으로 피드백 할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그룹으로 피드백하는 이유가 뭐냐면 1대1로만 피드백을 하게 되면은 딱 한 명의 얘기밖에 못 듣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수를 같이 피드백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가도 나와 상황이 비슷한 것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되게 전반적으로 다양한 이야기에 대해서 소화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룹 코칭이 되게 큰 이득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나랑 연관도 높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적용할지 그런 것들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칭 그 블로그 링크 지금 현미님 뭐 이미지를 보내주셨는데 블로그 링크 올려주시면 됩니다. 테크닉 천사님은 링크 보내주셔서 우선은 괜찮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 우리 미경님은 여기 계신가요? 백미경님. 지금 보낸 게 블로그 링크가 아니거든요. 복사가 잘 안 되시나 봐요. 네. 다들 링크. 그러면 링크 올려주시는 동안 이제 먼저 보내주신 분 거 먼저 보겠습니다. 시간이 또 다음 코칭이 있으니까 시간 지체되지 않게 먼저 주시는 분들 거 먼저 하도록 할게요. 본인 블로그 주소 링크 복사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요 글을 제가 블로그 전체를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얘기할게요. 제가 코칭 들어가는 분들은 마이크 켜고 제가 해드리는 거에 이제 답변을 주시면 돼요. 그럼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우선은 그 어떤 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세요?
김현미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테크닉 천사님, 아, 예, 저요? 선생님. 네네. 지금 먼저 주신 아, 거부터 하려고요. 네. 네네. 저는 그냥 제가 올린 글들을 모아서 책을 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 책을 내는 것이 목적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책 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저희 그냥 생각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뭐 그런 책이요. 네네. 에세이 같은 쪽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예, 예. 음, 그렇구나. 우선은 이제 저는 그 블로그라는 것이 하면서 어떤 결과를 내고 또 내 브랜딩이라는 것이 결과를 내려면 결국에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여기를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이걸 운영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채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블로그를 하는 것의 목적이 이제 책 쪽 관련된 제가 저자 브랜딩이나 마케팅이나 또 글 쓰는 사람으로서의 포지셔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블로그 강사나 뭐 이걸 가리키는 사람으로서의 포지셔닝은 거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 블로그 같은 경우는 도서 인플루언서로 승인이 난 블로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블로그 지금 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를 봐도 책 다 계속 책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네네. 책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이것도 제가 쓴 에세이로 제가 쓴 글들이 여기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그, 최신 글로 보면, 최신 글도 다 책과 관련된 어떤 글과 관련된 것들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제 걸 봤을 때, 아,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뭐 보니까, 뭐, 사람북닷컴이라고 해서 책 이름이 들어간 회사 이름도 하고, 책도 이렇게 쓴 것 같고, 아, 이름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 책과 관련된 그런 일들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세세하게 저를 살펴보면 책에 관련된 활동들을 이어가는 사람이다라는 걸 또 알게 되죠.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외부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강현희님의 목표는 블로그를 통해서 책을 내고 내가 작가로서의 어떤 자리를 매김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지만, 지금 내가 본 이 블로그의 이미지에서는 그런 걸 느끼기가 좀 어려운 형태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브랜딩이라는 건 결국에는 인식이에요. 인식. 나라는 사람을 외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인식시킬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테크닉 천사 하면은 테크닉 천사? 그럼 무슨 뜻이지? 뭐 뭔가 이제 아리송한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네네. 내가 글 쓰는 앞에다가 그냥 글 쓰는 테크닉 천사 이렇게만 붙여도 뭔지는 모르지만 아, 이 사람은 음, 글을 쓰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작가로서 움직인다. 그리고 작가로서 내가 쓰는 글들의 감성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성이라는 건 네. 뭐냐면 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팔레트가 있어요. 우리 그림 그리면 팔레트 있죠. 물감 네네. 팔레트. 물감 네. 팔레트를 보면 팔레트의 어떤 한 축을 보잖아요. 그러면 네. 제가 한번 팔레트를 하나, 색상 팔레트 한번 볼게요. 팔레트 이미지를 이렇게 쫙 제가 열어보면 음, 외부로 보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컬러 팔레트를 이렇게 열었어요. 열었을 때 이렇게 지금 팔레트가 만들어진 걸 쭉 보면은 이건 약간 디자인적으로 돼 있지만 자 보시면 여기 있는 색깔들에서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 색깔들에 공통점. 네 공통점이 뭘까요? 좀 여러 색이 조합돼 있다. 그쵸. 여러 색이 조합되어 있는데 그 색들의 조합을 볼 때 뭘 보면 되냐면요. 이 색들 사이에 이 컬러의 조합들이요. 가로로 볼 때 한 줄에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음, 형광색, 막 비비드색, 막 파스텔색 이렇게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라인에서 결이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저 그림에선 조금 부각되기가 어렵고 여기에 칼라, 팔레, RGB 제가 딱 보고 싶은 색상표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딱 이미지가 안 나오네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제 한 결에 여기 있다.
한 결에 대한 얘기인데 예를 들면 요렇게 선명한 원색 계열로는 쫙 원색으로 움직이죠. 네네. 여기서는 파스텔 계열이면 쫙 파스텔 계열로 가로로 움직이죠. 네네네. 여기는 약간 가을색 같이 약간 노란기가 낀 색으로 쫙 움직이고. 그러니까 예. 이런 것처럼 우리가 브랜딩이라는 것도 그 결이 있어요. 결이 아, 존재해요. 네. 근데 네. 글을 쓰는 작가, 뭔가 감성적인 글을 쓰는 사람, 이런 거 보면 다 그런 느낌이잖아요. 본인이 쓰신 글은. 근데 네. 이 글에서 주는 테크닉 천사라고 할 때 이 테크닉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이성적인 단어의 색깔이라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글 네. 쓰는 사람과 감성적인 그 팔레트의 라인에서 얘가 여기 있다면 갑자기 테크닉이란 단어는 여기서 이쪽으로 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감성이 완전히 다른 결의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브랜딩에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인 이미지를 인식시키고 사람들한테 뭔가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를 포지셔닝을 할 때 그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면은 모든 것들이 조화롭고 그 안에서 이게 다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는 선상에서 움직였을 때 훨씬 더 빠르게 인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네. 되게 아쉬운 부분. 그래서 현희님은 만약에 내가 작가로서 활동하고 싶은 게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이 앞에 내가 작가가 되려고 꿈꾸는 뭐 예를 들어 작가를 꿈꾸는 누구누구 또는 글 쓰는 누구누구 뭐 이런 거 그런 식의 음, 포지셔닝과 이 블로그의 어떤 전반적인 디자인이나 제목이나 이런 것들에 글 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담을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게시판 카테고리도 마찬가지로 이 카테고리만 보면 그냥 일상적으로 내가 정말 끄적끄적거리는 이런 느낌의 뭔가 내가 그냥 내 단상을 그냥 내 자유롭게 적는 일상 블로거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 카테고리 자체도. 근데 이 카테고리 네. 자체에서의 인식 또한 내가 글 쓰는 사람으로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책을 쓰고 싶어 하는지, 어떤 걸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목표성이 좀 드러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되게 제가 재밌었던 컨설팅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 진짜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그 제가 컨설팅을 하면 컨설팅을 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결과가 나오거나 그 컨설팅하는 동안도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한 번은 두 번 사례가 있거든요. 작가 쪽에서는. 어떤 젊은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작가를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한테도 비슷한 컨설팅을 해준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그 이름을 뭐 김작가 뭐뭐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무튼 뭐라고 바꿨어요. 이름을. 그래서 뭐 글 네네. 쓰는 뭐뭐뭐 해가지고 뒤에 작가 타이틀을 붙이고 앞에다 이제 글 쓰는 사람이라는 어떤 포지셔닝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며칠 뒤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선생님 저 놀라운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제가 그렇게 블로그 별명 바꾸자마자 진로 교육하는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아이들한테 음, 작가가 되는 법과 글 쓰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네. 자기가 정말 열심히 블로그에 글을 담고 정말 열심히 글을 썼지만 단 한 번도 이런 피드백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네네. 나는 어떤 걸 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걸 표현하자마자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은 네. 지금 현재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제가 매니지먼트 하면서 이렇게 도왔던 작가가 하나 있어요. 미국까지 네. 데려와가지고 이제 글로벌 작가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막 해서 되게 큰 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도 블로그를 꾸준히 해왔어요. 책도 막 15권, 20권 막 이렇게 썼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자기는 그 글쓰기 강사로서 포지셔닝을 좀 하고 싶고 글쓰기 강의나 코칭으로 조금 돈을 벌고 싶대요. 근데 지금까지 네. 그렇게 책을 많이 썼는데도 계약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 카테고리 기획을 짝 하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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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해서 그 기획한 것들을 다 구성을 얘기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블로그에 뭐 글쓰기 코칭 문의 뭐 문의 어떻게 하세요? 이런 거 다 써놓고 그러니까 메뉴판을 만든 거죠. 카테고리 자체. 그러자마자 네. 바로 강의 들어오고 바로 코칭 들어오고 심지어 저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카테고리를 고치자마자 그 시간 안에 이제 코칭 신청 폼이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네. 사람이 이거 나한테 지금 테스트로 보낸 거냐? 나한테 지금 뭐가 날라왔다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네. 팩트라는 거죠. 뭐냐면 내가 그동안 해오는 활동들은 열심히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냥 내 글을 보면 아, 글 잘 쓰는 사람이구나. 아, 글 좋구나. 이러면 거기서 느낌표로만 남아요. 그냥 네. 감상.
거기서 끝. 네. 근데 거기서 나는 글 쓰는 사람이고 나한테 글을 기고할 수도 있고 작가 뭐 투고도 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 출판도 할 수 있고 출판 의뢰도 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걸 써놓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완벽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음, 지금 중요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글을 쓰는 것만으로 성과를 내는 거는 쉽지 않아요. 블로그에서 음, 특히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열심히만 쓰면 성과가 나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블로그는 음, 방법이 있고 브랜딩에도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대로 하지 음, 않으면 빠른 결과를 얻기가 어려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결과를 못 얻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 속도를 더 내고 시간을 줄이고 시행착오를 없게 가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는 충분히 가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네. 좀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은 요거 고가도로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이 얘기 피드백 해드리면 될까요? 예, 예, 예. 네.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질문 한 가지 있는데요. 지금 네. 선생님 그 테크닉 전세 그건 프로필명이잖아요. 네. 그 프로필명, 블로그명, 카테고리명이 이게 있는데 이 네. 세 가지 이름을 전부 좀 그런 식으로 브랜딩화 해야 되나요? 네. 다 가장 좋은 중요한 건 뭘까요? 방법이에요. 이 세 중에서? 왜냐하면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제 거 강의 들으시면 다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블로그에서 검색을 하면 뷰탭에서 나올 때 여기 보이세요? 이 부분? 여기? 이 네네네. 부분? 이게 뭐냐면 블로그 이름이에요. 아, 블로그.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글을 선택할 때 예를 들어 내가 한번 캐논 카메라? 캐논 카메라 비싼 고가녀 상품을 내가 사려고 해. 그러면 음. 검색하겠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뭘 보냐면 이런 걸 봐요. 이런 거. 아, 그게 이런 거. 프로필명? 예. 블로그 이름. 블로그 이름을 왜 보느냐? 아, 육아맘이 쓰는 카메라를 내가 보려고 하는 건가? IT 블로거가 소개하는 카메라를 살려고 그러나? 아니면 뷰티 크리에이터가 하는 걸 살려고 하나? 목적에 따라 사람들은 고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 글 쓰는 사람이 쓴 글은 이 사람이 쓴 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글을 클릭하게 되고 내 관심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목적을 가지고 클릭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블로그 명도 되게 중요한 게 여기 나오는 블로그 이름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블로그 별명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가 댓글을 달아요. 여기 보면은 블로그에 내려보면 여기 있죠? 댓글을 달면 이거 댓글 어떻게 돼요? 요거 뭐죠? 요거? 이거? 블로그명? 이거. 그쵸? 블로그 별명. 블로그 별명. 음, 블로그 별명이 닉네임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나를 기억할 때 이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베로니카 님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베로니카 님이 공감을 눌렀습니다. 베로니카 님이 안부글을 남겼습니다. 베로니카 님이 그 서로 이웃을 신청했습니다. 다 우리 블로그 별명으로 소통하죠. 그러니까 별명을 음, 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과 별명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되게 열심히 설명을 드리는 게 이 음, 블로그를 하는데 내 글이 선택되고 나를 기억하는 브랜딩과 포스팅의 주목도와 이런 모든 것에 다 영향을 주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쓰신 글 잠깐 피드백 드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쓰시는 글은요, 되게 감성적인 영역의 글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내 생각을 보여주고, 내 사상을 보여주고, 지금 쓰시는 글에서 뭐 사진도 잘 찍으시고, 글도 되게 잘 읽히게 잘 써주시고, 문맥도 잘 맞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는 없어요. 근데 하지만 여기서 이제 빠져있는 영역들이 뭐냐면, 지금 이 방식으로 계속 이어가시면서 블로그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 선택하셔야 돼요. 뭐냐? 나는 상위 노출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가지는 블로거로 성장하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예, 왜냐하면 본인이 쓰시는 글에는
키워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가도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썼다고 해도 여기에 고가도로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죠. 다른 얘기가 네. 나오죠. 그럼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노출되지 않고 그렇다고 꽃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꽃은 얘기가 있지만 여기에 키워드가 없으니까 또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블로그가 보는 알고리즘은 제목의 연관성과 본문의 정확도와 그 본문 속에 들어간 사진의 정확도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종합 평가를 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음, 보면은 나는 그냥 이웃을 많이 맺고 소통을 열심히 잘해서 내 글을 더 많은 사람이 읽히게끔 하는 거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맞지만 이 로보트라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상위 노출되고 노출을 많이 시킬 수 있는 블로거로 성장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형식이라는 거죠. 네. 근데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다 성장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방식도. 근데 네. 그러려면 본인이 선택하셔야 돼요. 저는 두 가지를 얘기 드리고 싶은데, 이런 형태로 계속 자기의 어떤 소신과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글 쓰시는 건 하나의 카테고리에 꾸준히 하세요. 지속적으로. 나는 글 쓰는 네. 사람으로서. 그리고 다른 카테고리에서 뭐를 하시냐면, 노출만을 위한 목적으로 글을 쓰세요. 아, 키워드 네. 숫자도 맞추고, 제목도 맞추고, 본문도 해시태그도 영상도 넣고 이러면서 많은 곳에 노출돼서 내 블로그로 한 번쯤 후킹해서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글들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네. 내 글을 만나서 다른 글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거. 두 번째는 뭐 해야 네. 되냐? 이웃을 많이 맺으셔. 현희님 같은 경우는 네. 그 상위 노출 글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웃의 힘으로 커야 돼서 소통에 정말 정성을 다하셔야 돼요. 아, 네. 그래서 내가 한 명이라도 온 사람들한테 먼저 찾아가고 댓글 달고 공감하고 이런 소통의 작업들을 많이 해나가시면 이런 형식의 블로그도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음,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먼저 이웃을 맺는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발성 아, 있게 이웃이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의 지금 운영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네. 찾아다니면서 이웃을 팔로우하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소통을 해서 나한테 호감을 갖게 만들고 이런 형식으로 많이 운영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킹하는 상위 노출만 목적으로 한 글의 포토 그 카테고리를 하나 만드셔서 그거에서는 사람들이 정보를 얻고 뭔가 그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올 수 있는 그런 글을 반드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 음, 보여주는 글이 아니라 남이 필요한 글. 그런 카테고리 네. 하나로 무조건 포객을 해야 됩니다. 이해 가셨죠? 네. 예. 그렇게 그래서 운영하시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뭐 네. 부동산 주식 뭐 이런 거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를 그러니까 부동산 주식 주제가 그런 거여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나와 아 결이 그러니까 맞는 주제면 돼요. 근데 예. 예를 들어 내가 뭐 이런 그 감성적인 글을 쓰다가도 나도 가끔 뭐 맛집도 가고 여행도 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여기에는 이 카테고리에는 내가 거기서 느낀 감정과 생각들을 정리하고 또 다른 하나의 카테고리에는 맛집 정보를 적고 여행 네네. 정보를 적고 그래서 이성적인 폴더와 감성적인 폴더를 완전히 구분해서 이성적인 폴더에 있는 상위 노출 글들이 끌려 들어와서 내 다른 글들을 만날 수 있게 이런 구조를 계속 만들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 이해 가시죠? 네네네. 그래서 그 강의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런 블로그 네, 키워드 듣고 강의나 이런. 있어요. 네네, 네, 듣고 있어요. 조금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들으셔야 현희님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뒤쪽에 또 음, 저희 코칭이 이제 다른 분들에서 키워드 사례가 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 통해 음, 가지고 제가 또 소개를 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네, 여기까지 할게요. 그다음에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현미님 거 볼까요? 미경님이 먼저 오셨나요? 현미님이 먼저 오셨나요? 현미님? 현미님, 오케이. 그러면 현미님 거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전반적인 얘기하고 여러분들한테 다 적용할 수 있는 얘기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얘기 듣고, 그 글에 대한 피드백 드리고, 질문 받고, 이렇게 갑니다. 질문이 중간에 있으시면 중간에 제 말 끊고 질문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우선은, 헤어쇼. 익산 어양동 헤어쇼. 이번에 두 번째 참여신가요? 현희님? 챌린지.
마이크가 안 들리네요. 잠시만요. 두 번째요. 두 번째. 지금 두 분이 같이 계세요, 지금? 한 곳에? 아, 그 하나 끌까요? 저쪽으로 아, 넣을까요? 제가 껐어요. 제가 껐어요. 예. 네, 선미님 것만 열었습니다. 이게 같이 계시면 이게 끊어져가지고. 예. 지금 챌린지 처음 하신 거예요? 두 번째세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죠? 제가 예. 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예, 저 어, 저번에 서울에도 갔어요. 김미경 네네. 강사님 네. 인사드려요. 이거 이거 소리 PC 어떡하지? 뭐를 하나 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옆에. 한쪽으로 나갈게요. 네. 나가게 해도 돼요? 한쪽은 나가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리가 안 울립니다. 됐어요? 네, 이제 안 울리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선은 이런 거 왜 안 하세요? 요거 디자인 같은 거? 디자인이요? 네. 어떤 거요? 여기 타이틀 같은 거. 몰랐어요. 몰라서 못 디자인? 하시는 거예요? 네, 몰랐는데 디자인이 어디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 여기 타이틀. 뭐 예를 들면 지금 제 것처럼 여기 보시면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요. 아, 네. 몰랐어요. 그 몰라서 못 꾸미면 돼요? 하시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아니,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여기가 여러분들이 되게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되게 그 비싼 광고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야, 여기를 통해서 PC 버전으로 들어왔을 때는 아,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구나 딱 알아볼 수 있게 해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메뉴 음, 기능을 할 수 있게 바꿔주시는 게 중요한데 지금 네, 보시면 지금 헤어쇼 해가지고 뭔가 이제 미용실 하고 계시는 네, 그런 거죠? 예, 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제 그 내 가게 홍보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여기에 가게 사진 같은 걸 올리고 간판같이 만들어 놓는 거죠. 네, 로고도 네, 있을 거고 가게에 여기 예, 있네요. 헤어쇼 로고. 그런 예, 것도 있을 거고 그러면 거기에 예약 번호도 있을 거고 카카오톡 아이디도 있을 거고 뭐 지도에서 뭐 헤어쇼라고 검색하세요. 뭐 이런 걸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간단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아, 이 사람이 어디 지역에 어디 있는 그 미용실이고 뭐 여기 오면은 헤어스타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메뉴판 설정해 놓으면 좋은데, 이거 만드는 건 혹시 아세요? 아니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지금 알려드릴게요. 녹화가 되고 있죠? 오케이. 자, 그 미리 캔버스라고 있어요. 네, 나중에 제가 녹화본 제공하니까 한 번 더 필요하시면은 이제 다들 녹화본 다시 보시면서 복습하실 수 있고 지금은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는데 미리 네, 캔버스라고 들어가셔서 이제 회원가입이 5초 회원가입 해가지고 여기 오른쪽 보면은 여기에 이제 바로 로그인하기를 눌러가지고 네이버 간편 로그인으로 이렇게 회원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무료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여기 오시면 이 템플릿에서 블로그에 검색하시고 이제 들어가시면 뭐 다양한 소스들도 있고 요게 디자인 만들기. 요거로 들어갈게요. 디자인 만들기 가서 네이버 블로그에 스킨을 누르면 딱 블로그 타이틀에 맞는 요 사이즈를 이렇게 만들어주거든요. 966에 음, 325. 그러면 음, 여기다가 내가 내 로고도 넣고 뭐 글씨도 넣고 하면서 간단하게 꾸밀 수가 있는데 이제 배경 이렇게 간단하게 배경 눌러가지고 이제 배경 색깔 같은 것도 넣고 혹시 미용실 사진 같은 거 핸드폰에 있으신가요? 네.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겠어요? 제 개인톡 있으시죠? 지금. 지금, 네. 근데 잠깐만요. 제가 지금 미용실 사진 내부 안 얘기하시는 거예요? 외부도 괜찮고 내부도 괜찮고 잘 나온 사진이면 되긴 하는데 아직 우선은 사진이, 예, 없으면 그냥 제가 한번 예, 해볼게요. 여기 있는 자료로만. 예, 예를 들어서 예, 내가 헤어쇼예요. 근데 보니까 아까 전에 뭐 가위 모양이 하나가 있고, 물론 똑같은 로고는 아니지만 그 비슷하게만 만들어 볼게요. 가위 모양이 네. 하나 있었고, 그 가위가 이제 이렇게 돼 있었나요? 이렇게? 반대로? 아, 띄워? 반대였어요? 이렇게 예, 생겼어요.
아니, 이렇게? 기억이 안 나세요? 본인 세워서, 블로그인데 여기다. 아, 맞네. 이렇게. 예, 오케이, 오케이. 저도 잠깐 살짝 봐가지고. 이렇게, 보신 것처럼 요소라는 곳에 들어가면 여기에 내가 필요한 아이콘 같은 걸 검색하면 다양한 무료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걸 네, 클릭해가지고 내가 추가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드래그 앤 드롭은 요 오른쪽 끝점을 잡고 왔다 갔다 해서 사이즈 조절할 수가 있고 텍스트를 누르면 이렇게 텍스트 추가를 눌러서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내가 뭔가 이제 간단하게 이런 커버 같은 거를 디자인해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는 어떤 걸 넣으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제 여기에 우리가 뭐 그 어디죠? 지역이? 주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주소? 익산시, 익산시? 어양동? 어, 익산시, 익산시가 어디죠? 익산, 전북 익산. 전북 익, 익산시, 예, 예, 어양동. 어양동, 헤어쇼, 미용실. 어양동. 그러니까 어양동 뭐 몇몇에 몇몇이겠죠? 뭐 이렇게 주소가 네, 있어요. 그러면 이 중요 정보를 제가 적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예약문의 뭐 예를 들어서 음, 뭐 땡땡땡 땡땡땡땡 음, 여기 이제 필요한 게 이런 거겠죠? 우리 헤어샵의 이름, 주소, 예약 전화번호 이런 정도겠죠? 그리고 뭐 더 예, 쓴다면 여기에 뭐 카카오톡 뭐,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뭐, 이름, 아이디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그냥 딱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아,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블로그를 어떤 목적으로 운영하는구나. 이런 게 딱 드러나게끔 커버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네, 해서, 이제 다 디자인이 끝나고 나면은, 여기 다운로드 버튼이 있어요. 이 다운로드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서 이제 고해상도 다운로드 하면은 이게 바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돼서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걸, 그 블로그에 적용하면 되는데, 그걸 적용하실 때 지금 보면 타이틀이 없는 형태로 해놔가지고, 이거 나중에 디자인 하실 때 조금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디자인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려면, 내 메뉴 들어가셔가지고, 내 메뉴? 관리 가셔가지고, 우선은 여기 꾸미기 설정 가시면, 이 레이아웃 위젯 설정이라고 있어요. 여기 가셔가지고 이거를 키셔야 돼요. 여기 타이틀. 지금은 타이틀이 꺼져 있거나 좁아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현미님은. 요걸 네. 반드시 생성을 하셔가지고 여기다 이제 생성하시고 체크하시고 나면 이렇게 타이틀 자리가 생길 거예요. 그럼 타이틀 자리가 음, 여기도 할 수 있고 밑에도 할 수 있는데 원하는 위치에 넘겨놓고 이 아래에 있는 적용 버튼 눌러가지고 승인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뭐를 하시냐면 내 메뉴 다시 내 블로그에 로그인된 걸로 볼게요. 내 블로그에 여기 내 메뉴 들어가셔서 세부 디자인 설정이 있어요. 여기 가셔가지고 이 타이틀이라는 걸 클릭하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역 높이가 나오는데 우리가 디자인했던 게 325 사이즈이기 때문에 여기를 325로 바꿔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직접 등록을 해서 파일 등록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만든 디자인을 불러오면 이 자리에 이렇게 적용이 돼요. 음, 네, 지금 한 번에 이해는 안 가시겠지만 이 녹화 영상 한번 다시 돌려보면서 이제 만드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네. 제가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이 지금 요 자리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가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네.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 하고 있고 사용복닷컴이랑 생각대로 사는 여자 브랜드명으로 활동하고 대표고 교육 컨설팅 비즈니스 뭘 하고 있구나.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 적혀 있고, 이쪽으로 문의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다 연결고리를 만들어 놨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도 네. 제가 뭐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놓고, 저한테 연락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락처도 적어 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죠. 그래서, 이거 보고 나한테 관심 있고 이런 걸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연락을 이걸 보고서 할 수 있게끔 구조를 다 만들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보면은 놓치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아쉬운 상황인 거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체크하셔가지고 전문적으로 조금 디자인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우선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글은 이거를 좀 봐달라고 하셨는데 이 글을 쓴 목적이 뭔가요?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아, 맛집 홍보요. 맛집 홍보. 맛집 홍보하면서 결국에는 기승전결이 내 미용실 홍보가 목적 아닌가요? 예, 맞아요. 어, 그런 목적으로 쓰였는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네, 그냥 일반적인 어떤 맛집 리뷰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고, 인테리어가 어떻고, 메뉴가 어떻고, 뭐, 맛있겠다,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게 만든 리뷰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여러 네. 가지 뭔가 약간 그 수정할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우선은 어떤 게 그 문제냐면, 이 사진이 다 깨져요. 그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어디서 다 파온 사진 같거든요, 지금. 아, 제가 찍은 것도 있어요. 네, 이거는 이것도 못 어디서 퍼온 찍어서, 거고, 네, 예, 이거 어디서 퍼온 자료고, 이런 거 다 찍은 건가요? 예, 예. 네, 근데 이게 사진 화질이 지금, 직접 찍은 걸로 보이지 않고, 다 되게 오래된 사진을 막 이렇게, 그, 잘못 찍은 NG샷 같은 느낌들이에요. 근데 이제, 아, 이거는, 사진기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저장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혹시 아, 이거 다 어플로 찍으셨나요? 어플은 아니고, 그거 그냥 일반 사진으로 찍었긴 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게 음. 전체적으로 사진이 다 포커스가 나가고 화소가 다 떨어져 있는 거를 억지로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깨트려 놓은 것 같은 아, 화질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게 개선이 안 되면 음, 오리지널 원본이 소스가 좋지 않기 때문에 블로그에선 이런 글들을 잘 안 띄워주려고 해요. 왜 아, 그러냐면은 블로그가 바라는 방향은 뭐냐면 양질의 우수한 질의 정보들이 이제 자기네 검색 엔진에 많이 노출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양질의 우수한 정보, 좋다고 생각하는 정보는 뭐냐? 직접 찍은 사진들,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정말 좋은 정보, 양질의 정보, 남들은 모르는 정보, 이런 것들을 되게 좋은 정보로 보거든요. 근데 그런 네. 측면에서 이렇게 퍼온 사진이나 화질이 좋지 않은 사진은 내가 직접 찍은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로보트는 이거 어디서 퍼온 거야? 잘못된 사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거는 궁금한 건데, 여기가 이제 보면은 띄어쓰기를 앞에 이렇게 다 이상하게 하셨는데, 이게 음. 왜 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니까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했는데, 핸드폰에서는 제가 맞다고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거 이건 컴퓨터로, 의도적으로 그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선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서, 지금 본인이 글 쓰는 뭐 패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 보세요. 음. 앞에 띄어쓴 부분들이 다 다르고 막 세 줄, 네 네네. 줄 띄어놨죠. 근데 그거 뒤에도 글쓸 때마다 약간 좀 가운데로 넣으려고 움직였거든요. 그랬더니 아, 저렇게 됐나? 가운데로 넣을 때 그렇게 움직이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아, 그럼 지금처럼 뭐, 이렇게 모든 게 다 깨지게 되고 이제 네. 하시는 방법을 제가 폰으로 잠깐 접속해가지고 음, 이거는 이제 초보에서 할 수 있는 실수이긴 한데 이런 음, 실수들은 조금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음, 블로그의 퀄리티도 많이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이제 보는 사람들한테도 신뢰를 많이 깨트려요. 근데 더군다나 음, 지금은 사업 블로그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음,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10. 잠깐만요. 제가 제 거 핸드폰으로 줌 접속 좀 해볼게요. 네, 지금 제 거 들어왔는데 잠깐만요. 소리 너무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지금 소리 울리시나요? 네, 지금 괜찮아요. 아, 지금 괜찮아요? 조금 울리시더라도 잠깐 볼게요. 제가 두 개를 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금 제 핸드폰을 공유할 건데요. 지금 화면 보이시죠? 이렇게 글쓰기 하실 때 우리가 제가 잠깐 글을 올려. 예를 들어 이렇게 네. 있는데요. 지금 하신 방법 이렇게 돼 있는데 이대로 하려고 이렇게 조절하셨어요. 그죠? 네네네네네. 이렇게 하면 큰일 나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 이거 보이세요? 버튼? 여기 스마일 표시 옆에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맞추셔야 돼요. 가운데를 맞춰줘야 된다고요? 네, 아,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그 문제가 아주 큽니다. 이런 약간 가독성적인 부분에서도 너무 많이 떨어지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화질에서도 지금 문제가 큰데 그거는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만 돼도 이제 문제가 없고 지금 보면은 여기에 아예 결론을 먼저 쓰고 가셨어요. 근데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여기 주소를 알고 싶고 뭔가 정보를 얻고 싶었던 사람은 들어가서 그것만 딱 얻고 그냥 집에 갈 수도 있어요. 음, 그러면 뭐예요? 블로그의 이탈률이 높아지는 거죠. 음, 이탈률이 높아진다는 거는 블로그에 머무는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근데 블로그는 체류 시간이라는 걸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머무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문제가 있는 블로그다라고 생각하고 머무는 시간이 길수록 아, 이 사람은 양질의 글을 쓰는구나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음, 너무 정보를 이렇게 딱 써주고 이탈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이런 정보들이 조금 하단 쪽에 들어가도 된다. 근데 음, 대신에 한국 사람들이 뭔가 약간 빠른 결론을 원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게 상단 배치 돼도 되지만 아예 이렇게 정보 먼저 보기보다는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저는 대학로 하나요리당고 대학로 일본식 라면 맛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익산 맛집, 익산 뭐 로컬 시민이 추천하는 뭐 로컬 맛집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음식 사진 어떤 음식 나오는지 한 장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런 주소 정보 살짝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이렇게 가게 외관, 내관, 인테리어 쭉쭉쭉쭉 음식 사진 이렇게 흐름대로 가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이렇게 지도 추가해주고 이런 구성으로 하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네. 양괄식으로 가는 거. 그리고, 음, 그 두 갈식에서 개요를 먼저 설명해주고, 마지막에 음,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블로그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걸 먼저 썼는지 알겠지만, 그러면 이탈률이 너무 빨라질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행하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근데 사진 깨지는 건 어떻게 잡아야 돼요? 그거는 사진기의 문제인데요. 카메라 우선 음, 설정을 가셔가지고 원본이 그 화질이 비율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핸드폰에 아무리 화질이 나빠도 지금 요즘 스마트폰 일반적인 기종들을 쓰신다 그러면 저 정도로 화질이 깨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뭔가 설정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본, 그러니까 설정이 잘못된 게 제일 클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찍힐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게 작은 네. 사진 무조건 억지로 키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하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지글지글 다 줌으로 아, 당겨, 참. 선생님, 그 사실은 제가 조금 자르고 이렇게 하는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예요.
줌으로 아, 당기고 자르고 이러면 다 깨져요. 그래서 아, 스마트폰은 무조건 발줌을 하셔야 돼요. 손가락으로 당겨 찍는 거 말고 발줌. 내가 직접 가서 다가가서 찍어야 돼요. 근데 내가 아, 멀리에서 줌을 당겨서 찍으면 다 깨져요. 그 건들지 말아야겠네요. 그게 중요한 건.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면은 블로그의 품질 자체가 계속 너무 이제 낮게 평가될 수가 있어서 열심히 글을 쓰고도 노출이 안 되는 확률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 좀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말씀드린 것부터 개선을 좀 하시면서 다시 챌린지, 뭐 다음 기수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네, 그것부터 이제 전반적인 디자인 관리, 그 다음에 여기 말씀드린 이런 전체적인 퀄리티, 질의 관리, 그런 거 먼저 하시고, 가운데 정렬하는 거, 그거 좀 배워가지고 맞춰서 해주시고, 그거부터 네, 우선 개선을 해서 가독성을 올려놓은 뒤에 그 이후에 이런 어떤 내용적인 부분들은 사실 뭐 문제 없이 그냥, 아, 여기 와보고 싶구나, 아, 맛있구나, 괜찮구나 생각할 수 있게 내용은 잘 적으셨는데 그 외적인 부분이 다 떨어지니까 이게 노출할 음, 수 없는 글이 되는 거죠. 그거 좀 네,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분 넘어갈게요. 우리 네, 정아님, 어디 계시죠? 강정. 아, 여기 계시다. 마이크 한번 켜주시겠어요? 마이크 안 켜지시나요? 아, 아니, 됐다. 켜졌어요. 아, 네. 정아님은 어떤 목적으로 블로그 하세요? 목적이 없어요. 아직은 없으세요? 예, 이게 지금 저 3달째 하고 있는데, 그냥 맨 네. 처음엔 글씨를, 이제 그러니까 말은 쓰는 거 대비 말은 잘하는데, 그 말하는 거를 이렇게 정리를 좀 못한다고 제가 판단을 해서, 좀 글을 좀 조리 있게 써보자 해갖고, 이거를 신청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음, 블로그 글 쓰는 게 좀 도움은 되셨어요? 그냥 그런 약간 그 측면에서? 사진이나 그런 거를 올려갖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는 밑에 뭐 이렇게 쓰는 거 그거는 좀 그냥 뭐랄까 좀 수월해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음, 그거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음, 그냥 오케이. 우선은 아직 목표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당장 글 쓰는 습관을 기르고 조금 훈련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컨셉 같은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앞에 계신 분들처럼 앞으로 계속 고민하면서 나가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지금 쓰신 책 리뷰를 중심으로 좀 피드백을 드릴게요. 우선은 책 리뷰를 쓰셨고, 여기 안에 이제 제목을 정하는 노하우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동시적으로 이제 필요하신 부분이니까, 제목을 정하실 때는 두 가지 관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사람이 보는 관점이에요.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는, 나 이거 나도 읽어보고 싶어. 나도 이거 궁금해. 이런 어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 것 같은 그게 유추되는 제목. 이런 게 되게 좋은 제목이겠죠. 그리고 또, 키워드가 이렇게 마땅히 없다 그래도 후킹이 되는 제목. 음. 제가 옛날에 썼던 것 중에 되게 많은 조회수를 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한방 다이어트 부작용 이런 제목을 썼어요. 그때 그 제목 들으니까 어떠세요? 되게 자극적이지 않나요? 뭐,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다이어트 제 이 글이 있나? 제가 한방 다이어트 리뷰를 꾸준히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다이어트 부작용 글을 썼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지금은 지웠나 보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여기 있다. 다이어트 부작용 심각해. 이래가지고, 다이어트 부작용 해가지고 이게 웃기게 막 썼어요. 이런 글을. 근데 이게 그냥 제목만 보면 어때요? 다이어트 부작용 심각해. 이러니까 되게 후킹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좋은 제목은 저런 거예요.
그리고 제 블로그에 있는 다른 뭐 글도 보여드리면 킹하는 제목용으로 쓴 걸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분노는 생산성으로 딱 썼어요. 여기에 무슨 뭐 제목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키워드 뭐 분노, 생산성 이런 걸로 검색해서 막 이 글을 볼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하지만 키워드 뭔가 이제 제목을 이렇게 썼으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에요? 아니 저 사람 뭐 분노할 일이 있었나? 막 이런 생각 하겠죠. 근데 뭔가 후킹이 되는 제목인 거예요. 여기 보면. 네. 근데 그런 후킹이 되는 제목들을 사람의 관점이고 그거는 로봇으로 뭐 노출하고 이런 목적보다는 스토리텔링. 내가 어떤 글의 어떤 그 인상으로서 사람을 끌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요소는 뭐냐? 로봇가 보는 관점.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제목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봤던 그 현희님, 그러니까 현희님이었나요?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키워드를 포함한 문장보다는 이제 그냥 되게 감성적인 제목들을 많이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그걸로도 성공할 수 있지만 속도가 느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웃을 많이 길러가지고 이제 양성하는 게 더 빠른 길이다라고 말씀드렸듯이 그것만 가지고 가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 정환님은 로보트랑 이성적으로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제목을 선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제목은 뭐냐? 1번은 뭐냐? 정확도. 정확도가 높은 제목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키워드를 포함한 제목. 근데 그 키워드가 어떤 키워드냐라는 관점으로 보면, 고객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 그러니까 사람들이 검색하는 고객의 사용 언어여야 돼요. 그러면 그 고객의 사용 언어, 도대체 사람들이 뭘 검색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이버는 너무 감사히도 네이버에 키워드 도구라는 게 존재해요. 네이버 키워드 도구 누르면 이렇게 search.naver.com 이라고 네이버 광고라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키워드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로그인 하시면. 거기 들어가시면 이제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이 단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검색하는지가 다 나와요. 그럼 예를 들면 지금 그 쓰신 글은 이렇게 썼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키워드가 뭐가 있냐면 디깅, 디거, 성장 전략 뭐 이런 게 있어요. 디깅, 디거, 성장 전략. 또 뭐가 있나요? 바로 실천하자. 뭐 이렇게 해서 써볼까요? 없지만 한번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실천하자. 까지 지금 쓰신 제목에 있는 키워드로 한번 검색해 보니까 얼만큼 나오느냐? 이 정도. 네. 디깅 5280, 성장 전략 50, 실천하자 20, 디거 420.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쓴 제목이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이 정도예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 월에 노출되는 전체 숫자. 월에 이만큼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로 쪼개면 이게 어떻게 돼요? 하루에 한 번도 조회하지 않는 조회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는 글은 어떤 제목을 짓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느냐가 결정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결정되느냐? 내가 정한 제목의 이 지수가 내가 감당 가능한 건지 내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런 걸 써서 내가 글을 썼는데 상위 노출이 돼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노출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왜 노출이 안 되지?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내 지수에 맞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맞는 키워드를 쓰고 정확도에 맞는 키워드를 쓰고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사용 언어를 쓰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노출이 잘 되는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는 노출하려고 하는 단어들이 너무 이제 약했죠. 디깅이 좀 높긴 한데 5,000뷰 이상이면 내가 블로그 시작한 지 지금 얼마 안 되기 때문에 5,000뷰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상위 노출할 수 있는 영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지금 노린 건 디거, 뭐 아니면 뭐 성장 전략, 뭐 실천하자 뭐 이런 단어들의 조합인데 되게 낮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로 내가 이제 키워드로 수준을 정했다고 봐요. 그러면은 좋은 제목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노출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줘야 되는 제목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뭘 해야 되냐? 뭐 예를 들면 저자명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자기 개발서, 뭐 성공학 책,
뭐 CEO 책, 뭐 CEO 필독서, 뭐 자기계발 도서 추천, 뭐 베스트셀러 추천, 뭐 이런 것처럼 다른 조합으로 검색될 수 있는 키워드를 포함해서 제목을 같이 지어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쓴 똑같은 리뷰 저도 썼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저는. 디깅으로 검색해도 나와라. 디깅 박치은호 해도 나와라. 박치은 저자해도 나오고, 디깅 박치은 저자해도 나오고, 파고드는 힘 해도 나오고, 꾸준함 나오고, 자기계발서 추천 나오고, 자기계발서 나오고, 이런 목적으로 이제 제목을 정한 거죠.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글을 계속 쓰는 것만으로 블로그가 성장하진 않아요. 방법을 알고 글을 써야 더 빨리 성장해요. 네. 근데 그 방법 중에 거의 한 80%를 차지하는 게 블로그에선 키워드예요. 내가 어떤 키워드를 선택하고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진짜 큰 영향력을 줘요. 그래서 정아님이 그 부분이 공부가 많이 필요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글 쓰시는 거에 있어서 제목 선정에 좀 각별히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원칙이 있어요. 블로그는 사진 밑에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밑에 쓰는 거예요. 이 사진 밑에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밑에.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밑에.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구성은. 근데 이제 초보자들이 실수하는 게 역순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지금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 여기는 띄어져 있죠. 네. 그러면 이게 이 밑에 사진을 설명하는 건지 위를 설명하는 건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 거 좀 깔끔하게 해놓은 거 보여드리면 요 사진에 대한 설명 여기를 붙이고요. 여기를 띄어요. 여기도. 여기는 붙이고 여기를 띄어요. 이게 왜 괜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구분을 주는 거예요. 나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이 이거야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로직한테 너가 구분해서 생각해. 나는 얘 얘기하는 거야. 이거 알려주려고 이렇게 띄어 쓰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네. 그래서 가독성적인 부분이나 그런 어떤 블로그에서 글을 쓰는 패턴 같은 것들에 대한 원칙 같은 걸 좀 알고 가시면 훨씬 더 좋은 글을 쓰실 수가 있어요. 더 잘 정리된 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깨지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렇게 글을 쓰실 때 여기 보시면 글 쓰는 걸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글 쓰면 오른쪽 아래 보면 PC 버전에 이게 있어요. 여기에 모바일 화면, 모바일 화면. 네. 여기 있죠? 태블릿 PC 모바일. 여기 이제 모바일 화면으로 바꿔놓고 글을 쓰고 공사의 과정을 소개해 드리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맥을 구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PC를 보든 모바일로 보든 깨지지 않게 해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독성을 좀 전반적으로 잘 맞춰주는 글, 그리고 글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거는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주관 같은 걸 표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글을 그렇게 쓰는 거는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스타일과 자유도가 있는 부분이죠. 근데 거기 안에서도 중심을 둬야 되는 건 내가 사람이 보는 입장에서 여기에서 제목으로 지었던 얘기가 A라는 제목이 있으면 A에 대한 얘기를 본문에 해줘야 돼요. 여기에 내가 바로 뭐 디거들의 성장 전략이 써 있어요. 그러면 디거들은 어떻게 성장했는가 여기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디거들이 어떻게 성장했지? 그 성장 방법이 뭐야? 라고 내가 딱 물었을 때 그 답이 이 블로그 글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게 문맥이에요. 제목과 본문과의 정확도와 문맥에 맞는 글을 쓴다라는 게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정환님? 아니, 없어요. 없으세요? 지금 좀 네. 설명이 잘 됐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글을 계속 쓰는 거 제가 이제 1회차 코칭 때 이제 너무 아무것도 모르시고 오셔도 제가 가이드를 따로 안 드리고 20일 동안 완주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코칭 받으면서 그 분에 맞는 코칭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A단계에 있어도 10단계로 가고 1단계, 10단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단계부터 10단계면 저희 지금 명예전당 방에 진짜 글 잘 쓰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코칭 들어오시는 거는 그 다음 단계를 계속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단계에서 막 100%를 다 가져간다 욕심내지 마시고
계속 코칭 받으시면서 이렇게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성장 전략을 조금 습득해 나가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이제 지난 코칭 영상을 제가 10기까지 전부 다 제공하잖아요, 여러분. 그 네. 공부하실 욕심만 있으시면 다른 분들 코칭한 영상만 보더라도 공부가 정말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큰 가치를 전 드린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가 일반적인 그 뭐 NKYU 강의나 이런 거 들으면은 전체적인 얘기들은 하지만 뭔가 그거를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이런 거에 대한 디테일이 없잖아요. 강의 안에서. 근데 이런 코칭을 하면은 각각의 개인의 사례를 보면서 디테일한 코칭이 들어가니까 거기 안에서 내가 얻어가는 부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공부하실 욕심만 있으시면 그 무료로 제공되는 코칭 영상 다 보시면서 그렇게 조금 습득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미경님 했나요? 미경님. 미경님 안 하신 거죠? 오케이. 이제 미경님 한 분 하면 되나요? 다 하신 거죠? 우리 미경님 그 음성 좀 켜주실 수 있나요? 네, 네. 미경님 같은 경우도 미용실 하시고 계시네요. 네, 음. 프롤로그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 이제 PC 버전이 아니라 모바일 버전으로 봤지만 아,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겠다라는 느낌이 전체 오죠. 근데 얘는 뭐예요? 얘 지금 무료 이미지 갖다가 무료로 쓰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그냥 다 네? 어, 캡처해서 그냥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상업적으로 쓰면 안 되는 이미지거든요. 뒤에 이렇게 어, 워터마크 박힌 거는 전부 다 유료 이미지라 이런 거는 법적으로 걸리면 저작권 침해가 돼요. 그래서 네, 이런 이미지는 화질도 다 깨지고 있고 이러니까 이건 반드시 이제 개선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네, 보시면, 가위바위미 헤어 해가지고 블로그 이름에서 벌써, 아, 미용실 하시는 분이구나 딱 유추가 되죠.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MK만 딱 써놓으니까 뭐 하시는 음, 분인지 여기서는 잘 모르겠어요. 대신에 이제 음, 프로필 사진에서 이렇게 가위랑 이렇게 이런 느낌들이 있으니까 또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겠죠. 근데 이제 브랜드 명에서도 그런 어떤 그 업이 조금 더 드러날 수 있는 별명을 가져가면 훨씬 더 빨리 인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소개글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처럼 모바일에서 볼 때는 여기서 뭐 합니다 했고 익산이라고도 썼고 전화번호도 예약 전화 써놨어요. 모바일에서는 그러면 나한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존재하죠. 근데 네, 얘가 PC 버전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저 전화하기도 없고 주소도 없어요. 여기 보세요. 없죠. 네, 음, 다행히 전화는 여기 번호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안 본다 생각하면 얘는 이제 놓치는 부분이고 여기 음, 전화기나 주소 같은 건 전혀 없기 때문에 PC 버전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나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는 거에 한계가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뭐예요? 검정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 이상한 글씨도 잘려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약간 디테일이 떨어지면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치셨으면 좋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디 동네 뭐 주소부터 예약 전화번호부터 이런 거는 PC 버전에서도 한 번 더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현미님이랑 같이 좀 지역에 계시면서 같이 좀 친구신가 봐요. 네, 맞나요? 네, 여기 똑같이 블로그를 시작하셨네요. 둘 다 디자인이 안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설명드린 것처럼 두 분 디자인을 좀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예쁘게 커버를 좀 만들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게시판도 처음 만들면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게시판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생성됐는데 이런 걸 그냥 두셨어요.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정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헤어도 헤어가 있고 헤어스타일이 있고 두 개의 차이점을 이걸 보면 몰라요. 음. 뭘 말하고 싶은지 제가 모르겠어요. 몰라가지고 처음에 만들 때 그냥 네. 헤어스타일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도와드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제가 카테고리 기획할 때 꼭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거 보시면 조금 설명이 쉬우실 텐데, 구글 가셔서 MEC라고 검색하시면 이런 이미지가 나와요. 이런 네, 이미지. 이게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나라는 사람이라고 보고 또는 내 미용실이라고 보고 이걸 하나의 원으로 보는 거예요. 카테고리를 구성할 때. 근데 겹치거나 겹치지 않으면서 빠짐없이 나뉠 수 있게 카테고리 구성이 돼야 돼요. 근데 헤어와 헤어스타일은 어때요? 경계선이 애매하니까 얘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뭐가 다른지 전혀 모르는 그런 구성인 거고 그 외에도 지금 만드신 카테고리가 이제 맛집 우정, 헤어스타일 헤어 뭔가 연관도가 다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구성되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맛집 같은 거 헤어 미용실 하면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면 그 연관도를 만드시면 돼요. 그냥 내가 이 미용실을 하는 나라는 사람으로서 블로그를 만들어 놓으면 내가 하는 미용의 영역, 내가 하는 일상의 영역 이런 걸 같이 담아도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형식으로 이제 내가 이 블로그를 하는 운영의 어떤 목표와 내 그 색깔과 그림을 확실하게 그려놓고 저 원의 그림 안에서 내가 카테고리 구획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글을 하나 봐드릴 건데 뭐 봐드릴까요? 무슨 글 봐드릴까요? 아까 카톡으로 보내긴 했는데요. 아까 그 남자 스핀 그거 맞나요? 요걸로?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진이 깨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화질이 깨지는 건 지금 되게 작게 찍으셨거든요. 작게 사진을. 사이즈를 일부러 줄이신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냥 뭐 줄이거나 뭐 조정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모바일에 원래 이렇게 작게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촬영하실 때 정사각으로 찍으실 때 뭐가 약간 어플을 쓰시거나 뭔가 이제 화질이 떨어져 있게 촬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요거 원인은 찾으셔야 되고요. 네. 이제 여기 보면은 남자 스핀 스왈로펌 익산 동산동 가위바위미 해서 혹시 모든 제목에 본인 상호가 계속 들어가나요? 어떤 거? 들어간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근데 아, 제가 뭐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좀 많이 들어간 그러면 것 같아요. 앞으로는요, 요 상호는요, 넣지 네. 않으셔도 돼요, 제목에. 네. 왜냐면 이 제목 자체가 나밖에 없고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한자까지 쳐가면서 내 상호를 검색하진 않거든요. 음, 예를 들면 이런 거를 뭐 가위, 바위, 미 이렇게 한글로는 검색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세 네네. 가지 해서 한문으로 검색하는 확률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상어를 모든 제목에 넣으실 필요가 없고 똑같은 동일 키워드가 계속 반복돼서 넣어지면 저품질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런 그러면 그 부분들을 해시태그 할 때도 이 한자로 되어 있는 건 안 쓰는 게 좋나요? 아니 하나 뭐 이렇게 매 글에다 쓰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날은 가위바위미를 그냥 이렇게 쓰고 어떤 날은 한글로도 쓰고 어떤 날은 그냥 음, 익산동 미용실, 동산동 미용실, 뭐 익산동 상동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익산 익산동이 동산동. 익산 익산, 동산동이 아예 그 동 이름이에요? 네네. 제가 네. 하는 곳. 아 그렇구나. 그럼 익산 동산동 미용실 뭐 이런 식으로 네.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계속 변형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음, 블로그는 동일한 키워드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사람을 상업적인 의도적인 행위라고 간주하거든요. 그 네. 확률을 줄여야 돼요. 네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 이런 사진 깨지는 거 화질 반드시 잡아줘야 되고 여기서는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 스핀 스왈로 펌 이런 키워드가 얼마의 조회수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검색해 볼게요. 저게 유행인가요? 꽤 높네요. 1230. 네, 사람들이 많이 하는 펌인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서 요게 이제 키워드인 거죠. 이 글에서 보면.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썼다면 익산 동산동 미용실, 뭐 네. 헤어샵 이런 식의 단어들이 들어가면 조금 더 노출될 그 확률이 높아지겠죠. 아, 네. 네, 그렇게 이제 제목 지어주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다 완성샷만 있죠. 네.
그래서 이 글의 목적이 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로펌 뭐 관리하는 법인지 하는 뭐 음, 이제 시술이라 그러나요? 이걸 뭐라 네, 그러죠? 네, 시술? 네, 예, 그러면 뭐 펌 시술 후기 뭐 이런 식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글의 목적이 보이진 않고 그냥 요것만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글을 쓸 때 나는 이걸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은 건가? 스타일링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싶은 건가? 음, 아니면 뭐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본인의 어떤 콘텐츠니까 그 안에 다양한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글에는. 음, 그래서 나는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비용이 얼마고 하는 과정이 뭐 얼마나 되고 막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건지 아니면 스타일링을 이제 완성된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뭐 이렇게 머리를 약간 이렇게 멋있게 하고 표현하고 뭐 이런 약간 스타일링을 보여주고 싶은 건지 음, 그리고 어떤 사람들한테 이런 얼굴형 뭐 이런 피부색 이런 거를 추천하고 싶은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이 다 다르잖아요 모든 글에. 근데 이제 네, 그런 글의 관점을 뾰족하게 하고 쓰는 글들이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요. 예를 음, 들면은 우리가 단발머리 하나를 추천해도 뭐 얼굴 동그란 사람이 하면 좋을 뭐 단발머리 뭐, 음, 뭐 이런 식의 관점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이 그 글을 읽더라도 그 한 사람은 꼭 고객이 될 수 있게 글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뭉뚱그레하게 너무 광범위한 형식으로 글을 쓰면은 결과를 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뾰족하게 글을 쓰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인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거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완성샷만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좀 궁금했는데 라는 것들은 사람들이 궁금할 수도 있고 이게 만약에 스타일링을 하는 방법들만 얘기를 해준다면 여기에 이렇게 설명을 열심히 썼던 거를 사진과 함께 표현이 됐으면 훨씬 좋았겠죠. 그래서 손질하기 전과 후, 비포 애프터도 구분해서 보여주고, 거기에서 쓴 제품, 뭐, 그 스프레이 뭐 모양이라든지, 뭐, 이렇게 내가 쓰는 무슨, 뭐, 젤이든 뭐, 그런 왁스든 뭐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든지, 제품을 소개해준다든지, 이런 게 곁들여져 있다든지.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목적에 해당되는 내용이 담겨 있는가. 이게 이제 글에 되게 중요한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콘텐츠에 사진수를 채우고 키워드를 집어넣고 순서에 맞게 글을 잘 썼다고 해도 지금 보면은 사진도 열심히 넣고 글도 많이 썼고 영상도 넣고 구성 요소들은 다 넣었죠. 지도도 넣고 해시태그도 넣고 넣을 건 다 넣었는데 중요한 어떤 관점이 없는 글이라는 부분에서 노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거죠. 음,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조금 개선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으세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오신 분들 다 코칭이 된 것 같고요. 저희는 코칭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명예전당방 들어오셨으니까 저희가 이 안에서 이렇게 리뷰단, 체험단 기회 같은 것들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고 여러분들이랑 함께하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만들고 기수 2개씩 모이면 저희가 수료식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제 한번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헤라님 했나요? 헤라님 지금 안 계신데요? 아, 나가 있나? 네, 나가셨어요. 아, 네. 네. 아까 들어오셨다 나간 거 보니까 본인 사정이 있어서 나가신 것 같은데요. 근데 따로 네. 얘기가 없어가지고. 네, 같이 오신 분인가요, 혹시? 네? 헤라님도? 헤라님도 같이 오신 분이었나요? 네, 헤라님 통해서 지금 이거 소개받아가지고 한 거거든요. 근데 왜 안 들어오실까? 바쁜가 봐요. 일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 일하는 시간이신가 보네. 네네. 저희 오늘 10시부터 또 하니까 시간 되시면 또 뒤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이번 기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희 또 다음 챌린지나 이렇게 사람복 그 방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